네, 포트폴리오 지키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입니다. 매일 중요하지만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 보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 전략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Q&A 시간 먼저 갖고 이어서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아야 되는지까지 공략주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매니저 모셨는데요.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10시부터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쏟아졌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주요 내용이 될 만한 것들, 그리고 또 비중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부담이에요. 대중 경쟁 심화 우려, 여기에 또 러우 확전 공포에 유로화가 최근에 연중 최저로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도 우려감이 좀 동반되고 있죠. 오늘 또 1,400원을 넘으며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에 따른 외국인의 자금 이탈, 거래대금 감소 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율, 여전히 시장 반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인 건지, 언제쯤 해소가 되는 건지, 해소되려면 어떤 키워드가 필요한 건지 알아볼게요. hunte 매니저님 의견 어떠세요? 일단은 어제는 환율이 좀 떨어지는 척 했는데 어제 뭐 베센트라는 이제 어떤 특정 인물이 또 재무장관으로서 이제 지명이 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들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오랜만에 자금 요소도 들어왔지만 오늘 갑자기 트럼프 당선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멕시코라든지 또 캐나다들은 중국에다가 관세를 언급하면서 오늘 1,405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고환율일 때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력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게 어차피 지금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정권으로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안정세가 뒤집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한번 미국과에 대한 중국과에 대한 무역 전쟁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환율은 아마 1,400원 이상에서는 고환율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침체로 좀 가고 있다.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서도 1,400원 넘었을 때 고환율 때에도 외국인들의 자금력들은 이탈은 했겠지만 워낙에 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수급이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이제 외국인들만 다시 한번 들어온다면은 시장은 또 강력하게 어제처럼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는 오늘은 좀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좀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그럼 월 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은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가 좀 해소가 돼야 해소가 되는데 돼요. 네. 일단은 저는 트럼프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트럼프 내각에 대한 이제 장관들이 거의 다 임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선 지정학적 리스크였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이제 어떤 전쟁만 해소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미 한번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간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또다시 다시 한번 원위치 자리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낙폭도 크지가 않죠.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0.2%가량 조정을 일단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수급 상황도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는 4천 계약 넘게 팔고 있긴 한데 다행인 건 현물인 것 같아요. 매도하고는 있지만 그 물량이 늘어나고 있진 않아서 매도 강도가 강하지 않다라는 점에 우리가 안도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코스닥 이제 매도가 뭐 2,000억이 넘고 2,500을 팔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이제 1,800을 코스닥에서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 매도세는 어차피 지금 바이오라든가 뭐 2차전지 몇 종목의 매도이고 연속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700억인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 500억에서 600억 사이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선물하고 같이 팔고 있지만 그 금액이 크질 않다. 최근에 매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코스피의 매도세가 좀씩 줄어들고 오후장에 들어보면 이 정도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 사실 환율 문제는 1,400원 넘어섰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쌍팔년 때 88년도 뭐 90년도에는 우리가 환율에 의해서 경제 규모가 큰 펀더멘탈이 약했을 때고 지금은 이제 환율이 올라도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엔화도 약세고요. 유로화도 약세고 달러 대비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환율 문제.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유연하게 뭐 1,45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유연한 대책을 하면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 6월 이상부터 지금 이제 무역 수지 흑자가 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1년 이상 무역 수지 흑자, 지금 현재 11월 달에도 지금 20일까지 무역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은 기업들이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수출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환율 수혜, 그러니까 환율이 약해지면은 수출하는 기업들은 호재고 수입하는 기업은 악재라는 동전의 양면처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는 재건 쪽이었습니다. 재건에도 여러 산업이 좀 하모니를 이뤘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산업들이 좀 순환매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뭐 건설사들도 있지만 그보다 주가 탄력이 더 좋은 쪽은 오늘 농기계 눈에 띄고요. 그리고는 기계, 뭐 철강, 강관, 산업재도 있고요. 통신 네트워크까지 사실은 재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순환매 관점에서 재건주가 돌아가며 상승을 하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서 선별하기도 힘들고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 내가 오늘 샀는데 여기서 순환매가 이 종목이 끝나면 어떡하는지 이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흥태 매니저님, 재건주 순환매 지금 다시 시작된다면 오늘 강한 대동 쪽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연속성, 다음 타자는 누가 될지 좀 예측이 가능한가요? 건설기계가 가겠죠. 건설기계. 네, 아무래도 건설 기계 쪽이 아마 중장비 업종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대동이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300억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한번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간 적도 있었지만은 오늘 대동이 강했던 이유는 이제 농기계에 대한 커넥티드가 이제 해외 미국에 대한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오늘 올라왔던 거고, 그로 인해서 오늘 TYM이라든지 대동기계, 뭐 대동금속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오늘 상승했던, 장 초반에 상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제 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휴전에 대한 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들도 전쟁에 대한 종전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들 때문에 오늘 재건주들이 올라왔는데, 사실 어제는 재건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다가 오늘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이제 재건 테마들은 끊임없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이 계속적으로 다 반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종전 안을 또 한번 듣고 싶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을 듣고 있는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은 종전에 대해서 시발점이 좀 나타나면서 좀 빠르게 좀 종전이 아니더라도 휴전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재건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건 테마주들은 꼭 포트에는 한두 종목씩은 꼭 담아낼 필요성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오늘은 농기계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왔지만 앞으로 중장비 건설 업종들도 발빠르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최근 들어서 아스콘이라든지 아스팔트를 제조하거나 또는 그 외적으로서 뭐 테크플레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왔는데, 앞으로 이제 재건을 하기 앞서기 전에는 뭐 지뢰를 제거하는 기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농작기계에 대한 트랙터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 부속품들도 같이 한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 네. 와닿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좋은 밭에다가 또 우리가 농작을 해야 되듯 건물을 지어야 하듯 재건에서도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재건주가 있다면 그걸 잘 봐야 된다. 재건주는 한두 종목가량 포트에 담아둬야 된다라는 전략입니다. 기준 매니저님이 재건주를 향한 전략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뭐 재건주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던 게 네. 이제 500억짜리, 뭐 300억짜리, 오늘도 뭐 마찬가지로 대부분 2, 300억 종목들이 이제 위에 뭐 또 포진하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대건설기계라든가 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밥켓 이렇게 해서 이제 중대형 건설 기계 장비들이 이제 올라갈 거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모듈러 주택에서 보면은 현대건설, 뭐 GS건설, DLENC, 코론글로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올랐던 이제 농기계 관련뿐만 아니라 소형 건설사들이 이제 올랐는데, 결국에는 이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 중대형 기업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궁금증들 하나씩 해결을 도와드렸습니다. 10시부터 시청자 댓글을 통해서 궁금증 받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바통을 흥태 매니저님이 받아갈 텐데요. 어떤 섹터와 종목을 공략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흥태 매니저님 시간 이어가겠습니다.